방금 소개받은 류지안입니다. 인문사회 분야 법령정비의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작년 8월에 인문사회 분야의 안정적인 연구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국회 청원부터 제가 좀 시작하렵니다. 그때 요구했던 게 여러분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인문사회 분야라고 하는 게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갈등 해결,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 제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이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교육 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해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인문사회 분야 학술 정책을 논의하고 기획할 제도와 조직을 마련해달라. 그 다음에 이 국가 R&D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인문사회 분야 예산 배정의 원칙을 마련해달라. 또한 학문 후속 세대 안정적 지원을 통해 국가의 장기 발전 동력을 마련해달라. 네 번째,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수행에서 인문사회과학의 역할을 강화해달라. 그 다음에 정부 국책연구 사업의 5% 이상 인문사회 분야의 참여를 의무화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외침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필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문사회 분야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저희가 요구했던 게 관철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국가적 아젠다라는 것은요, 국가적 행위에 의해서 뒷받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적 행위의 주체는 법을 통해서 보장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인문사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과 이를 통한 학술 진흥, 사회적 과제입니다. 또한 국가적 아젠다입니다. 인문사회 관련 연구 및 교육 분야가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인문사회 분야의 진흥 및 지원에 대한 법제적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이러한 관련 연구 및 교육의 구성과 방향성을 우리 스스로 정하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연구와 교육의 구성과 방향성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도 법적인 근거라든지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연구자와 교육자의 우리 주권 확보는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안병욱 원장님의 말씀이나 유기용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 전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자, 예산 문제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쉽게 풀립니다. 법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 포괄적으로 적용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문사회 분야가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적용이 돼서 이쪽 그 과학기술 쪽으로 뭐 포함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하게 되면 향후에 보면은 지속적인 지원 관리의 근거를 갖게 됩니다. 뭐 평화교육이라든지 통일교육,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이와 같은 것은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와 비교해 볼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인문사회 분야의 지속 가능한 안정적 연구와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서 관련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요, 우리와 직접 관련된 법령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 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외 법률은요,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한 학문 전반에 대한 법률이에요. 문화예술 유관 법률이 있고요. 뭐 해놨으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 및 기타 유관 법률에서 우리와 관련된 것은 고등교육법, 그다음에 학술진흥법, 한국연구재단법 이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과학기술 유관 법률 현황을 보면요, 과학기술 기본법,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자,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조직의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법률들입니다. 보면은요, 그 외에도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법,
그다음에 기초 연구 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이외에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의 법령의 문제점은 뭔가? 5가지로 얘기하는데 4가지가 뭐 가장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 5번째는 4번째와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문사회 분야를 특정하는 법령이 없다는 거죠. 또한 제도 역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교육 및 기타 유관 법률에서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규정도 미흡하다는 것. 그 다음에 구체적 방향 설정에 대한 총론이나 강론도 없다는 것. 4번째,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것. 그 컨트롤 타워 부재 때문에 집행체계 혼선이라든지 또한 주무부처가 명확하지 않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문사회 분야를 특정한 법령이 없고 그 다음에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인문사회 분야의 학문적 특수성을 포괄하여 반영한 법제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인문학은 인문학 및 인문 정신문화의 진행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다는 것. 이 법률 역시 우리와 관련된 학문의 특수성이라든지 구체적인 지원 정책과는 거리가 멀고 정신문화라는 추상적이고 측정할 수 없는 대상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 또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법률은 사회과학 분야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2번째, 교육 및 기타 유관 법률에서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고등교육법, 학술진흥법, 한국연구재단법 등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 법률에서도 문제점은 인문사회 분야에 특화된 규정이 별로 없다는 거죠. 뭐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방향 설정에 대한 총론이나 강론이 없다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행에 관한 법률, 이게 인문학 법제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 지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이 갖추어야 할 총론과 강론 정비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이기도 하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에 적용 가능한 이 연구개발 혁신법, 이걸 인문사회 분야에 일괄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요. 그것 자체마저도 우리가 통제나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4번째, 정책의 수립, 지원 및 관리를 책임질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것. 자, 인문사회 학술 진흥과 지원에 관한 총론적 비전 창출 구조가 없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겠죠. 또한 발전 방향의 제시라든지 정책 수립, 집행 지휘, 평가 수행 능력을 갖춘 기구가 없다는 것. 뭐 관련 박근혜 정부 때 보면은요, 뭐 인문정신문화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 문화융성위원회도 있었죠. 뭐 하여튼 우리 쪽으로 억지로 꽤 맞춰보자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이것마저도 없어져 버리고만 상태라는 것이죠. 그다음 집행 체제의 혼선. 여러분, 인문사회 분야의 정책 수립과 지원, 관리 책임 이 총괄하는 체계가 없다는 것. 이것은 관련법마다 주무기관이 다르다는 것.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증응에 관한 법률 중에 인문학 분야는 교육부에, 인문정신문화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라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학술진흥법의 주무부처는 교육부입니다. 한데 한국연구재단법에 의해서 한국연구재단에 지급되는 출연금의 우선 관리 권한, 이건 과기부에 있습니다. 법령에 또 정해져 있는데도 이 규정과 상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법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진흥법은요, 주무부처는 교육부입니다. 하지만 대상 분야가 학술 전반이에요. 그리고 분야와 분과 구분이 없다는 것.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인문사회 분야에 특화된 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다음에 한국연구재단법상 과학기술정통부, 정보통신부의 관계가 아주 모호해요. 뭐 여러분, 여기 뭐 학술진흥정책이라든지 지원 대상 선정 문제, 뭐 이와 같은 규정들, 뭐 학술자원 기관 육성이라든지 이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구체성이 모호하다는 것, 구체성이 없고 모호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 이건 역시 문제점입니다. 한국연구재단법, 여러분 주무부처가 과기부입니다. 그래서 이 정관 변경 인가권도 과기부가 쥐고 있고, 또한 정부 출연금을 요구할 때도 과기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출연금 지급이 확정됐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렇게 되면 과기부가 연구재단에 통지하게 되어 있죠. 또한 교육부는요, 연구재단의 수익사업에 대한 공동 승인권 외에는 이외에 정관 변경인가 시행령에 따른 출연금 관리 상의 협의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 연구재단의 사업과 재정 지원에 있어서 또한 인문사회 분야가 상대적으로 과소라는 것, 이것도 지적해야만 되겠네요. 연구개발혁신법, 이건 잘 아시겠지만 과기부가 주무부처이고요. 법 기본 구조가 과학기술기본법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걸 바꿔가지고 이걸 바꿔라기보다는 그걸 좀 확장시켜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인문사회 분야를 규율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법이고요. 또한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우리 인문사회 분야 학술 연구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요, 우리 쪽의 학술 연구를 R&D 아래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국가적 R&D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대부분 우리 같은 경우는 개인적 학술 연구이고요. 이건 개개인이 진행하는 우리의 학술 연구와는 우리 쪽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텀업 방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바텀업 방식인데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서로가 합의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합의되지 않은 채로 좀 뭐랄까요, 이러한 상태를 참고 견디는 게 우리 학문의 특수성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 하나로 어떤 의미에서 규율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표준화하려고 한다는 것, 대단히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인문사회 분야에 우리 쪽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권을 우리가 뺏긴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봅니다. 즉, 우리 분야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설정하고 개혁해야 하는 게 우리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자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이걸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권리라든지 어떤 인권의 문제, 이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우리 연구자의 주권 문제를 우리가 아닌 다른 쪽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대안으로서의 그래서 기초학술 기본법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선도국가를 위한 그런 토론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도국가로 나가려거든요. 인문사회를 포괄하는 기초학술 전 분야를 고루 발전시켜야 할 겁니다. 인문사회 분야에 그런 R&D 개발 개념을 적용하는 국가는 추격형 국가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의 현 상태는 우리가 스스로 추격형 국가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올해 3월 24일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법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제적 변화와 과학기술 한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한 기초학술 진흥의 근간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법 제정을 통해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고민, 권리도 관리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학술 진흥을 위해 배정을 하고, 작년 우리 8월에 국회 청원했을 때 이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기초학술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과기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밑에 것들입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활동은 학술진흥법,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은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법 등을 통해 분야별 진흥을 위한 지원, 기반 조성, 정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 또한 기존 법률과의 유사 중복 및 연구 현장의 우려 방지, 정책 수립 집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법 제정이 불필요하다. 고려하고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그래서 지금 이 기초학술 기본법안이 지금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지금 관련된 부처들이 몇 개 있죠. 그 부처 간의 입장 정리와 조율을 지금 해야만 할 때이고요. 그리고 지금 과기부가 제기한 강한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공청회라든지 공청회 전에 공론화 및 사전 검토 과정도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만 됩니다. 오늘의 이 자리 역시
그러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함인데요. 여론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법령정비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인문사회 분야의 진흥 및 지원에 특화된 법령정비인지, 그 다음에 기초과학을 비롯한 모든 기초학문 분야 전체의 진흥과 지원 관련 법령정비인지, 이에 따라, 이 방향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법령정비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법령정비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인문사회적 학술의 가치 판단 문제라든지, 두 번째, 구체적 발전 방향과 개별 법제 정비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 법제여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인문사회 분야의 진흥 방향과 비전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총론적 제도 정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총론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강론의 정합적 구성도 필요하다. 세 번째,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체계화에 있어서 인문사회 분야 국가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김천영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또한 총괄 정책 수립 및 연구 평가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인문사회 진흥원 또는 인문사회 진흥 평가원. 마지막에 그 구체적 의제의 정립과 관련 세부 연구 수행을 위해서 인문사회 진흥원 또는 인문사회 진흥 평가원 산하에 지원 정책 연구 및 의제 연구 기관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체계의 일원화. 그러니까 인문사회 분야의 국가적 시책,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을 책임지고 담당할 주무부처가 확정이 돼야 된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관련 법령의 재개정 문제. 지금 학술진흥법과의 관계 문제. 특히 이 기초학문 분야의 포괄 등이 필요할 경우 학술진흥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도 있다는 걸 검토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연구재단법의 주무부처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교육부와 과기부의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법령정비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를 특정하여 기울하는 입법의 방향과 인문사회 분야와 기초학문 분야 일체를 포괄하는 전반적 학술진흥을 기울하는 입법의 방향.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문사회 분야만을 특정하여 기울하는 입법의 경우에는 우리 인문사회 분야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 그러니까 기본법이겠죠. 인문사회 기본법을 제정해야만 됩니다. 이와 동시에 기초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는 별도로 새로운 입법을 기획하는 방식, 또한 학술진흥법을 기초과학에 특화한 법으로 개정하는 등의 체계 정비 과제도 병행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인문사회 분야와 기초학문 분야 일체를 포괄하는 전반적 학술진흥을 기울하는 입법의 방향일 경우, 그것은 포괄 입법에서 상세하게 규정을 하거나 아니면 학술진흥법에서 이 과학기술, 응용과학기술을 분류해가지고 이 과학기술 분야는 과학기술 기본법에 의하도록 하고요. 기초학문과 인문사회 분야를 학술진흥법이 지원 육성하는 체계로 나가는 방향,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경우에는 인문사회 분야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발생한다는 거죠. 당연히 법령 정비 내용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학술진흥법을 유지한 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의 방향, 그리고 학술진흥법 및 유관 법률을 개정하는 입법의 방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령 정비에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적어도 인문사회 분야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시책을 책임질 주무부처를 특정해달라. 교육부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수행기관, 그 다음 여러 가지 있겠죠. 국가인문사회 자문위원회라든지 국가인문사회 융합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겨야 된다는 것. 자문회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하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무부처에서 인문사회 분야를 과학기술 분야와 완전히 분리된 구조와 체계로 지원관리하도록 해야 하는 것,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학술진흥법과 한국연구재단법, 과학기술기본법, 연구개발혁신법, 이 상호관계 속에서 인문사회 분야와 기초학문 분야의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지원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당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